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개별자에게 본질은 초월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이 개별자와 별도로 이데아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개별자에게는 이데아의 그림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사물은 이데아의 본질에 관여 또는 분유하여 본성을 이루며 그 진료를 받아 개별자의 모습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상으로부터의 본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그의 존재론의 핵심은 별도의 존재 세계인 이데아 대신에 현실 세계의 실체인 우시아를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역시 현실 세계의 실체인 우시아의 완성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을 완성시키는 요소로는 자연, 습관, 이성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자연의 요소로는 인간의 진료적 가변성을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훈련에 의해 선하게 또는 악하게도 습관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요소가 조화되어 그의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실체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인 각 개별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안에 실존을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객체로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훈련과 습관을 들임으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의 사고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회화가 아닌 모자이크, 즉 작은 색깔 있는 조각을 짜 맞추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익소스의 전추도이며 현재 나폴리 국립고고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양사회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전투의 한 장면을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표시된 가우가멜라 전투는 유럽 과학사의 중심 이동을 가져온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전투에서 수많은 페르시아군의 압도적인 수와 또 코끼리 등 기상천외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적군에 대항하여서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어떻게 적은 수의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13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메로스는 장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사회적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데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호메로스에게 장님이라는 장애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메로스가 번역된
양으로만도 250페이지가 넘는 긴 장편의 글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장님인 호메루스가 정상인도 남기지 못할 인류사적 베스트셀러인 이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호메루스는 장님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장님이기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호메로스의 이 자유로운 상상력의 결과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알렉산더에게 비록 적은 수의 군대이지만 지혜와 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 수많은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 알렉산더 다왕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영웅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기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논리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명제의 종류로는 참인 명제, 내용이 항상 참인 명제를 뜻합니다. 거짓인 명제는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옳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에 이 명제를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명제의 구성은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날 때에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이름합니다. 세 번째로 명제의 역이란 어떤 명제의 P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 부분을 바꿔 놓은 Q이면 P다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이름합니다. 다음으로 항진 명제란 항상 참인 명제를 말합니다. 항진 명제는 항상 참인 명확한 진리인 것으로 다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항진 명제는 앞으로 배울 추론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항진 명제에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리를 배울 이유에 대해서 러셀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 이 말이 참이라고 하면 그도 북한 사람이므로 참말을 한 것이므로 모든 북한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한 것과 모순이 됩니다. 둘째로 반대로 이 사람이 거짓이라면 북한 사람 중에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 말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라는 광고 역시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 이처럼 역설과 모순의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추론 또는 사회의 원칙으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훗날 라이프니츠가 충족 이유율을 첨가하여서 형식 논리를
4가지로 확장을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률은 A는 A다. 모든 대상은 그 자체와 같다라는 형식 논리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가령 플라톤은 플라톤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진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철학자이다는 외연과 충의를 따진 다음에 동일률이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다는 동일률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처럼 동일률은 논리 추론을 할 때에 어기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A는 A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A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은 항상 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순열은 P가 아니다 라고 표현되는데,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죽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같이 죽는다와 산다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삼각형은 4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라는 주어가 이미 3변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적 명사와 수로가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순율은 논리적으로 모든 명제 P에 대해서 P와 not P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률의 부정인 P는 P가 아니다는 언제나 거짓인 모순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 판단인 배중률은 명제의 참과 거짓만 있고 중간은 없다는 추론의 원리입니다. P이거나 not P이나 이렇게 표현되는 배중률에서 상호 모순되어지는 명제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 외에 3의 논리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순되는 명제의 중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논리추론의 방법입니다. 가령 나는 배가 고프다는 명제를 부정한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배중률이므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중률은 두 명제 중에 하나가 참이라고 주장할 뿐 P가 어떤 내용의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선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선과 악을 동시에 품며 살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선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이제 신문에서 우리나라 이제 13일 백신의 참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백신은 칭찬받을 일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량도 확보해야 되고 또 빨리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것이 기간을 오래 두고 맞추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나에 한꺼번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 면역이 생기는데 이게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되어지면 앞에 맞은 사람은 효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직 남아있으면 이 처음에 맞은 사람들이 효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또 옮기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시간 지나면 올려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거에서 백신을 맞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집중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전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또 나라면 나라의 전체에 있는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맞아야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 보면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백신을 맞출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올해 내에 맞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안 맞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해서 우리나라가 좀 빨리 예산이나 또 우리 또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해서 백신을 빨리 맞아서 여러분 2학기 때부터는 좀 대학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8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날짜로 뽑은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발매되었던 이 차트가 지금 29주째 이제 탑 50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신설 이래로 최장 기간 지금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일 최근 정규 앨범이 4집인 영감 네버 오브 더 소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앨범인데 이 앨범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의 책을 이 멤버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 곡이 바로 네버 오브 더 소울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나의 책을 읽고 이렇게 멋있는 또 음악으로 이런 걸 표현한 것을 되게 나는 기분 좋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가 참 K-팝이라고 좋은 이런 재능이 있고 또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방탄소년단의 4집 앨범은 이렇게 큰 영향을 또 못 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또 이 책의 저자하고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인스퍼레이션인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들숨이라는 뜻입니다. 들숨이라는 것이 무엇을 또 전제하고 있을까요? 날숨, 들숨과 날숨처럼 이 영감이라는 것이 서로 호흡을 하듯이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런 발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과제 끝나면 항상 동료에게 가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평가해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뒤에 있는 6명의 글을 잘 읽고 그 학우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몇몇 학우들이 아직까지도 이 취지를 알지 못하고 답글을 자기 글에다가 붙여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제 또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우리 동료들한테 가서 이 글을 읽고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짧게 한 문장 정도씩 이렇게 남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남기면 되는 거죠. 6명에서 제일 감명 깊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에게. 자, 오늘 이제 3주차 워크숍이자 우리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우리가 워크숍을 2번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낼 겁니다. 우리 20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빅뱅 이론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작년에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이 블랙홀에 대한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좋던 싫던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 빅뱅 이론, 그 다음에 2020년 노벨 물리학상 블랙홀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서너 줄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다, 물리학상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빅뱅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냥 여러분이 빅뱅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서너 줄로 요약을 해서 빅뱅이라는 이론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진화론도 괜찮고 창조론도 괜찮고 오늘은 자기가 나는 창조론에 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내가 창조론이었으면 이 창조론에 반대되어진 진화론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의도가 있다라고 상대평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제목에다가는 자신의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 나는 창조론에 조금 가깝다면 창조론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진화론을 좀 더 가치관을 삼는다면 진화론이라고 쓰는데, 제목에는 학번, 이름, 창조론은 창조론, 또는 진화론이면 진화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는 내가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한다 그러면 뭐 진화론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이 세계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에 대한 유일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신문을 그거에 대한 기사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고 그것을 한 3줄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누가 빅뱅 이론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이렇게 줄이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내용에다가는 자신은 어떤 것을 나는 주장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기사라든지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3줄 정도로 줄여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학생은 자기가 쓴 그 번호 앞뒤에 3명에게 가서 읽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이거 참 잘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지지나 또 격려하는 글을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원래 조금 다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번 이름하고 지지한 이론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문 기사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진화론이면 진화론 신문 기사 해서 그거 그냥 스크랩에서 붙여놓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그것을 한 3줄 정도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이제 완성하면 되니까 이번 시간에 완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할 학생들은 그냥 기사만 이번 시간 내에 앞으로 한 6분 내에 여러분이 붙여놓기 하면 이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그 3줄 요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앞뒤 6명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학생의 글에 답글을 달면 여러분이 워크샵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6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워크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문 학생 중에서 이제 나는 진화론에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진화론에 좀 나는 이제 학교가 있다라고 나는 진화론이 좀 가깝다 생각해보세요. 하면 그다음에 나는 창조론이 그나마 조금 나의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다, 창조론이다 생각하시는 분 창조론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네이버라든지 자막 같은 데다가 풀어놓으면 지금 제 게스트에 기사는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그것을 붙여놓고 나중에 스토리도 괜찮으니까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워크샵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5분 안에 완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론 자료실에 제목에 자기 이름, 또 학번, 그다음에 자신이 지지한 이론 적고 내용에는 지금 시간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검색을 해서 복사에다 붙여넣는 것까지 하면 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이제 워크샵 출석 체크가 겸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